우리는 광고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분양을 받고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사고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다양하게 전화가 오시는데, 물론 사건, 사고, 이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일 것이고요. 물론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 가끔 가다가 젊은 분들이 전화가 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전화가 오시는데요. 그 정도로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얘기는 해드렸고, 그런 내용들이 다 관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구 아파트 분양을 쳐보면 기본적으로 파워링크 돈을 주고 광고하는 곳이 있고요. 물론 아파트 회사에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내부에서 나오는 자료, 그리고 기본적으로 뉴스, 그리고 파워블로그라고 얘기하는 이 플러스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만 전문적으로 광고를 해주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광고를 보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다가 전화를 하죠. 전화를 이래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번호 자체가 핸드폰 번호나 일반적인 번호는 잘 없습니다. 예,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분들은 평균적으로 이런 아파트면 전문적으로 분양을 하면서 여기에서 수입이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거래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또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런 통째로 해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올렸을 때에 어떤 또 수고비를 받거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데서 올려져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내용들이 그쪽으로 다이렉트 연결을 해주는 사례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저번에 올려놓은 영상처럼 몇 프로 분양이 되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분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리고 100% 알아도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지 나쁘게 절대 얘기할 필요는 없죠. 돈을 받고 광고를 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블로그나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 이런 글을 적어서 영상을 올려서 이런 첫 페이지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아파트들만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글을 적고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글을 적어야 메인에 상위에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분양되는 아파트 회사에도 돈을 주고 가면서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고, 돈을 주고 수고비를 주고 광고를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어떤 광고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고 그 얘기가 100% 맞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대부분 돈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주도 아니면 대구에서 맛집을 검색해도 그렇고요. 마찬가지 그런 분들은 소정의 수수료를 다 받고 이렇게 광고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맛집을 비교한다면 맛집에 찾아가서 음식이 맛있다면 천만다행인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 공항 부근 맛집이라든지 서귀포 맛집이라든지 맛집을 쳐보죠. 그런 분들 마찬가지로 다 돈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거기서 음식 제공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블로그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글을 올려야 이렇게 상위에 올라갈 수 있지. 저도 마찬가지 블로그를 하지만은 어지간해서 아무리 글을 적고 사진을 올려도 이렇게 메인에 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거의 처음 해보는 쪽에서 자기가 찾는 아파트, 수성구면 수성구, 남구면 남구, 달수구면 달수구 이렇게 찾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동일한 아파트라도 가장 상위에 뜨는 쪽에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까지 넘겨가면서 동일한 아파트가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넘겨가면서 그렇게 아파트를 찾지는 않죠.
분양을 받고 싶으면 모델하우스를 가는 게 기본적이고, 모델하우스가 없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찾아서 전화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또 모델하우스에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뭐 거기서 10% 20% 분양이 되었는데 60% 70% 분양이 되었다고 얘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로 뭐 아는 지인이 없는 이상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부동산 쪽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이상이 아닌 이상은 부동산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 관계자가 없으면 전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분양이 20이든 30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이 잘 되어야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옛날에 분양이 잘 되었는 것은 뭐 프리미엄 P까지 올라가서 다시 되파는 사례들도 많았기 때문에 미분양이 된 아파트들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분양이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 시기가 임박한 상황이 되면 기본적으로 입주해서 들어갔는데 뭐 실질적으로 들어왔는 분들이 뭐 1000세대 아파트에 뭐 100세대 뭐 50세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나누기 해서 집집마다 나야 되는데,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나왔다. 100만 원이 나왔는데 뭐 세대수가 10명이다. 그럼 10명으로 100만 원을 나눠서 각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100만 원이 나왔는데 세대수가 뭐 100세대 아니면 50세대다. 그러면 아무래도 관리비 내는 비용이 또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미분양이 낮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몇 프로 매매가 분양이 되었느냐, 이런 자체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10% 부위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도 6, 70% 분양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50% 분양이 되지 않았는 아파트도 8, 90% 분양이 되었다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달까지 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아는 분들은 아니시지만 워낙 모르는 분들은 또 전혀 모릅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아파트 한 번을 사보지 않았는 분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들이 워낙 많고, 대구의 재개발 때문에 보상을 받아서 또 다 아파트 구입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아파트를 2번, 3번 사봤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전혀 뭐 이런 내용에 뭐 흔들림이 없죠. 그리고 또 뭐 다른 분이 또 전화를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계약금이 넣었으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계약금을 손해보겠다, 포기하겠다, 이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도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저는 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몰라서 또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중도금까지 최초 계약금이 들어갔다. 계약금이 들어가면은 계약금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대한 돈을 받지 않고, 이 아파트를 받지 않고 이 아파트 외에 뭐 부동산도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되면 해지를 하면 그냥 계약금 포기입니다. 이걸로 모든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중도금이 진행이 되면은 무조건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해지가 되지 않고 무조건 계약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 정도 모른다 하면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도 모르면서 분양을 받았거나 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제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지인분까지 전화가 오셔갖고, 아니 이거 중도금 넣고 나면 계약 해지가 안 되는 거가,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 거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모르고 또 전화해서 묻더라고요.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기에는 참 너무 무지하다는 얘기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자제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되죠. 또 모르면 카드락하는 뉴스만 듣지 말고 여기저기 물어보면 되죠. 몰라서 못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쪽팔려서 못 물어보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같이 특정 브랜드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네이버에 이렇게 쳐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 뉴스도 기본적으로 이만큼 올린다면은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받고 광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서는 뭐 공급에 대한 분양의 임박에 대한 이런 내용들 약간 포장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죠. 뭐 분양이 임박하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자세히 읽어보셨는지는 몰라도 몇 프로 분양이 되었다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위치라든지 청수라든지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올리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과잉 광고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노출이 상위에 계속해서 되면서 우리가 특정 이름을 적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뭐 수성구 분양하는 아파트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분양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상위에 메인에 첫 페이지에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블로그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뉴스 광고까지도 다 같이 합니다. 저번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제가 뭐 맛집으로 하나 올려드린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맛있는 집이라 해서 먹방으로 제가 영상을 한번 남겨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올렸는 거고 뭐 맛이 없었으면 맛이 없다고 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올린 것도 아니고요. 저번에 식육점 오픈해서 할인한다는 내용 마찬가지 여기는 또 같이 운동을 하는 지인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 일단은 뭐 세일을 하니까 그리고 저렴하게 판매한다니까 그냥 저도 올려드린 거죠. 마찬가지 뭐 돈을 받고 이래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인터넷에 뭐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리뷰 뭐 여기 음식 너무 맛있어요 엄청나게 뭐 달려있죠 리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돈을 받고 하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면 음식을 제공하거나 숙박시설을 다 제공을 하고 일단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얘기했죠. 공짜로 이렇게 리뷰를 달아줄 일도 없고 좋다고 얘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에 상응하는 일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빠도 나쁘다는 말을 못하죠. 먹어보고 맛이 없어도 맛이 없다고 얘기도 못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제주도 처음 갔을 때 전부 다 맛집 검색을 해봤을 때 대부분 인터넷으로 보고 하는데 정말 맛없는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왜 대부분이 관광객들이니까 한 번 오고 다시 안 와도 그런 리뷰를 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맛과 품질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파트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맛집이라든지 기타 리뷰라든지 대부분 광고가 태반이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하는 분들도 그렇게 광고를 하려고 해도 하루아침에 상위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위에 노출시키는 업체에 부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구독자가 아니라 회원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적어도 뭐 3,000원이든 5,000원이든 만원이든 일단은 유료 회원방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닉네임을 얘기를 하시고 조금만 궁금한 게 있다면 바로바로 다 물어보세요. 뭐가 뭔지 모르신다면 뭐가 뭔지 모르는 것까지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양하는 아파트들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뭐 시행사, 시공사 이런 기업들도 부도가 납니다. 그게 뭐 다 똑똑한 분들이 앉아있지 멍청한 사람들이 앉아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도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 일을 하겠어요? 아닙니다. 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부도가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엄청나게 더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일도 생길 것이고 모르는 일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고 저도 실수를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물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시국에는 더욱더 뭐 계약금이냐 중도금이냐 그리고 뭐 상가주택의 불법 건축물이냐 기타 등등 뭐 얘기할 거는 워낙 많지만은 뭐 입으로 제가 얘기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료를 또 찾아갖고 올려야 되니까 일이 많아서 다 못 올려는 드리는데
오시는 내용들 들어보면 정말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회원분들 중에서는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뭐 저도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구독자입니다. 뭐 이것저것 뭐 그렇다면 똑바로 뭐 얘기를 길게 그래 해줄 필요까지는 저도 없죠.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은 비단 뭐 이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화재에 대한 마찬가지 내용들도 제가 뭐 올려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그리고 뭐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 것 같은데 부동산 가락해서 가보니까 사실 물건도 안 사면서 계약할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것저것 물으니까 부동산 자체에서도 또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인상이 안 좋더라. 제가 부동산 가서 물어보라 하는 거는 길게 앉아서 그렇게 물어보시라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만 물어보시고 부동산을 여러 군데 많이 다녀보시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알지도 모르는 부동산 가서 이것저것 뭐 다 물어보면 바쁜데, 물론 바쁘지 않더라도 어떤 누가 그렇게 얘기를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지인들이 중요한 거고 유대관계가 중요한 거고 인간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친구가 부동산이 4명이 있는데 4명 술을 한 잔 산다고 해서 다 만나서 술을 한 잔 먹고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너무 잘 모르더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부동산도 부동산 나름대로 뭐 자기 전문 분야가 또 있을 것이고 뭐 의사도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고 변호사도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저기 많은 친분을 쌓아 놓는 게 좋고 아무래도 조금 만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유대관계로 해서 친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그 중에 뭐 제가 들어간다면은 뭐 사실 너무 황송하겠지만은 뭐 그 정도 지식까지는 저는 많이 안 되는 편이고요. 아무튼 누구든지 뭐 경찰이든 변호사든 의사든 많이 알아놓으면 좋다는 겁니다. 오늘의 기본적인 내용은 대부분 광고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를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무조건 물어봐라. 더욱더 지금 경기가 좋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외에 다른 것도 재개발도 부동산도 그리고 이 외에 또 뭐 물어보시는 게 있다면은 모르는 건 제가 또 물어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 정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친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생각은 합니다만은 일단은 워낙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물어보시는 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영상 하나를 또 준비해 놨으니까 뒤에 영상을 한번 보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양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빈 박스를 택배로 받으면 그녀의 일이 시작됩니다. 내용이 없이 그냥 빈 박스만 오면은 확인하고 그냥 이제 물건은 받아보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좋은 리뷰를 써주는 거죠. 빈 박스 아르바이트는 자신이 가구매한 상품의 후기, 리뷰를 100글자 내외로 써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리뷰를 써서 올리면 물건값과 함께 1,000원의 수고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결제를 하고 이 업체에서 나중에 나한테 주잖아요, 돈을. 근데 어떤 업체는 바로 주는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는 뭐 일주일 뒤에 준다는 업체가 있고 뭐 이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걸 내가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신생업체랑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죠. 왜냐면 떼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지선 씨에게 현대판 인형 눈 붙이기 부업을 맡긴 곳은 상품 판매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가구매만 신청하는 방. 빈박스 리뷰. 네, 그거만 신청하는 방.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이 오픈 채팅방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리뷰 쓸 사람들을 모집한다는데요. 여기 있는 할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막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 문구를 보내줘요. 그걸 받고 사진이랑 받고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사장님 매장을 체험을 하시고 나서 이제 글을 올리시는 거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맛집 검색을 했을 때 흔히 보는 것이 고객들이 써놓은 후기입니다.
식당에 관한 글, 사진, 동영상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공짜로 식당을 이용하고 리뷰를 써주는 이른바 체험단이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지금 있으신 화원으로 이제 저희가 선별을 하고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잖아요. 하루에 이제 그 등록을 들어가시는 유입수가 보통 저희가 뭐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이렇게 맞춰서 보내드려요. 그런 분들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500명, 1000명이 보고 댓글을 달 거 아니에요? 식당 리뷰 역시 상위에 노출돼야 매출과 직결됩니다. 광고업체에서 파워블로거들을 체험단으로 보내주겠다는 것도 이들의 글이 상위에 올라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사무실입니다. 저는 대표님 입지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 장사하는 집은 4명만 있어도 난리 치는데 이거는 완전 부담스러워. 이거 코로나법 위반 아니야? 거리두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간부로 보이는 직원이 이들을 막아섭니다. 여기서 이러시면은 저희도 저 업무 방해죄로 뭘 어머가게 우리한테도 그래놓고. 잠시 후 회사 대표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